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172쪽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가지고 1910년대에 일제의 무단 통치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적인 면하고 경제적인 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민지 교육을 강요했다라는 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선교육령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 선생님이 제1차가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있습니까? 제2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도 뒤에 있겠구나.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 차이점 같은 것들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에서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역사에 국어와 국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르쳤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는 1910년대 국어 국사는 뭐예요? 일본어, 일본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주로 무슨 교육? 보통교육, 실업교육 실시했다. 보통교육의 교육 연한도 일본은 학제가 6년인데 우리나라 한국인에게는 4년으로 해서 짧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빨리 졸업해서 노동력을 확보를 해서 노동에 이제 투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교육을 추구했던 사립학교 서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한 사학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서 탄압을 해서 함부로 학교도 못 세우게 교과서 같은 것들도 함부로 못 쓰게 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등의 신문과 역사서 및 잡지의 발행 금지, 대한협회를 비롯한 계몽단체 해산 이런 것들을 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이 수업 들어갈 때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업무를 보게 하는 등 무단적인 통치 방식이 교육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총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보통교육에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실업교육에 관련된 설명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토지조사 사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8년, 1910년대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선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선전은 했지만 이 실제 그 목적에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해 와서 한국의 토지 소유를 굉장히 쉽게 하고 자기들이 걷어들이는 세금, 즉 땅에서 걷어들이는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요 밑에 게 중요하다고 했죠. 토지조사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냐? 신고주의 원칙.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행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의 소재지, 그 다음에 내 땅의 면적 이런 것들을 기조한 신고서를 직접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이게 중요하죠. 일정한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었다라는 거죠.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안에 신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토지조사국에서 토지 가격, 지형 등을 조사 측량하고 토지와 그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당시 한국인들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소식이 농촌 지역에 그 다음에 각각 전국으로 퍼져나간 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그리고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에게 왜 우리 토지를 신고를 하느냐라고 해서 토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신고 토지와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지, 국유지 같은 것들이 공유지 등이 국유지로 편입이 되면서 이 국유지로 편입돼 확보한 토지를 어디에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의 토지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땅을 가진 지주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던 이 농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간섭적인 경작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소유권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 대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관습적인 경작권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식민지 관료의 급여, 그 다음에 식민지배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의 경제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신고주의 원칙,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신고서 직접 제출, 이런 것들로 해서 했다라는 거, 목적, 그 다음에 결과 잘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